네, 그 역대 최소의 투표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께서 당선이 되셨죠. 정치 교체 그리고 정권 교체 사이에서 온 국민,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 상당히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부동산 시장 앞으로 정상 회복 가능성이 있을까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이제 훈풍의 분화라는 그 이제 키워드가 지금 또는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끝나니 이제 분양 봄바람이라든가 또는 안개 걷힌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가 과연 기대가 될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상당히 180도로 다른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 또는 관심도가 상당히 큽니다.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범 이후에 그 어떤 규제와 수요 어떤 그런 억제 정책을 통해서 투기 방지를 집중이 됐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죠. 규제 완화 그리고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 어떤 기능 회복을 핵심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이렇게 공약을 짰습니다. 또한 이제 그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보다는 차별화된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정책적인 그 부분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죠. 그래서 시장 기능에 대한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임대차 3법이죠. 이런 개정 등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또 핵심 키워드로 해서 몇 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 세제 정상화입니다. 또한 이제 전월세 안정화까지 해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5년간 이제 임기가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5년간에 250만 정도 가구 정도를 이제 공급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양적인 그런 공급보다는 시장 수요에 맞게끔 그런 공급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한 30년 정도 노후된 그런 어떤 공동주택들을 안전 진단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완화를 통해서 면제를 또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정비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몇 가지 안전 진단 기준이라든가 또는 인허가 절차를 갖다가 간소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또는 금융 이제 세제를 갖다가 정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2년 중과 배제죠. 그리고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세금 부담에 대한 경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LTV 70에서 80% 정도 완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많은 이제 매수죠. 매수에 대한 어떤 용이성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전월세 안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이제 2020년도에 개정이 됐지만 이걸 재검토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등록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을 부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민간 임대 주택 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서 어떤 임대차 관련에 대한 완화를 통해서 어떤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안정화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임대차에 대한 시장이 조금 안정화로 인해서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이죠. 재임 기간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부터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이때 굉장히 집값이 굉장히 상승을 했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집값에 대한 어떤 상승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투기와의 어떤 전쟁을 선포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3.8%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56% 정도 어떤 상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는 미국발 그 서브 모기지가 이제 터졌죠. 그래서 경기가 상당히 침체됐죠. 그래서 그 경기 부양 목적으로 굉장히 이제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때 노무현 정부는 이제 규제를 좀 시켰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또한 이때 이어오는 그런 어떤 결과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에 대한 어떤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완화를 시켰죠.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이제 많은 상승률을 차지하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의 어떤 규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기초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그래서 많은 정책과 규제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결국은 집값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양극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 새 정부 출범은 아직 안 됐죠. 그렇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제 그 될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현재는 이제 새 정부 출범 이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국회에 대한 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고 하면은 보도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남았죠. 그 기간 동안 어쨌든 간에 조금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런 어떤 다수의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